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삼성 국내 투자 130조 원, 최근에 터진 그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국내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과연 어느 지역에다가 투자를 할 것인가, 이 130조 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상당한, 국내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당한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수혜지가 좀 상당히 우리가 궁금하게 되는데요. 탑3로 예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지금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일자리 창출 현황판을 이제 둘 정도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득 주도형 경제 성장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많은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4월 19일자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실업률 17년 만에 최악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8년도 7월 12일자에는 금융위기 이후 고용지표 최악이며 실업자 5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있다. 실업자 수가 6개월째 100만 명이다 라고 하는 기사와 더불어서 그리고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게 됐는데요. 한국 경제 성장률이 2.9%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한국은행 올해 취업 전망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취업자 전망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도 상당히 지금 눈높이를 낮추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018년도 7월 26일 헤럴드 경제에 의하면 2분기 GDP 성장률이 0.7%가 될 것이다. 급격한 투자 위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 심리도 뚝 떨어진 상태에서 하반기가 더욱 경제가 위태로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나옴으로 해서 경제의 그 앞으로 그 암울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2018년 7월 25일 이코노 뉴스에 의하면 경제 정책이 현재 그 소득 주도형 경제 성장 정책을 치고 있는데 상당히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그 우려감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7월 26일자 그 신문에 의하면 김동연 그 경제부총리가 대기업에 투자 구원을 요청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한계에 절감한 정부가 혁신 성장, 기업이 주축이 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류의 어떤 이 변화가 보이고 있다라고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정부는 그 소득 주도형 경제 성장을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부분들이 이제 그러므로 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소득이 많이 좀 발생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함으로 해서 소득이 많이 늘어나게끔 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소득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소비가 늘어나고 당연히 투자가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면 좋을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반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자리뿐만 아니라 경제도 상당히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번 정부는 이제 혁신 성장의 부분들을 꺼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혁신 성장은 뭔가 이 성장을 좀 더 크게 이루어 나감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소득으로 연결되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기업도 당연히 발전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가게끔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이번 정부의 어떤 구상안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2018년도 7월 10일자 더 PR이라고 하는 미디어에서는 인도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게 되었고요. 사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기 전에 대통령께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암울하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이제는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면서 일자리 창출에 좀 더 힘써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뉴스에 보면 2018년 7월 10일자에 국내 일자리도 더 많이 늘려달라라고 이 부회장한테 요청을 하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2018년도 8월 6일자 기사에는 드디어 기획부 지금 현재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삼성 이재용 그 부회장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김동연 부총리는 삼성이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틀이 좀 지나서 핵폭탄 같은 이제 뉴스가 터지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삼성이 3년 동안 18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4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어떤 그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 지금 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꺼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자에 대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삼성이 앞으로 이제는 3년 동안 180조 원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직접적인 그 고용 효과가 4만 명에 이르고 뿐만 아니라 고용 유발 효과는 간접적으로 나오는 고용 유발 효과는 한 70만 명까지가 이르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번 정부가 상당히 이제 바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는 또 벤처 사업이라든지 벤처 사업을 또 중소기업을 또 이뤄내서 이제 기업 일자리 창출을 많이 이제 유도하려고 했지만 많이 한계성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대기업이 나서야 이 고용 유발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 일자리 삼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정부의 어떤 기대치를 화답을 이렇게 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제 180조 원 정도 이제 패키지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메머드급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 내용을 보게 되면 3년 동안 한 연평균 43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 투자하는 그런 분야를 보게 되니까, 물론 이제 반도체 부분입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그리고 5G 바이오 쪽에다가 25조 원 정도 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재용 그 부회장이 경영복귀 신호탄을 알리며 새총수로서 경영 스타일이고 문정부에 대한 경제 파격적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미래를 위한 성장 기반 구축과 그리고 상생 협력 확대 그리고 혁신 역량 및 노하우 개방 공유에 대한 어떤 세 가지 틀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틀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가 바라고 있는 어떤 그런 방향성에 어느 정도 삼성에서 그 코드를 맞춰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그 미래를 위한 성장 기반 구축을 보게 되면 3년간 180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투자하냐면 4차 산업혁명 중심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아무래도 미래의 먹거리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3년 동안 4만 명의 직접 채용과 더불어서 고용 유발 효과가 70만 명 정도 추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4대 미래 산업인데요. 바로 AI, 5G, 바이오, 반도체 중심으로 전장 부품 육성을 하며 기초과학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은 미래를 위한 성장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본인 회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생 협력을 통해서 사회적인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삼성과 거래 없는 기업 포함 총 2,500개 회사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전환 지원뿐만 아니라 5년간 일자리를 1만 5천 개 정도 창출하겠다. 그리고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그 규모만 하더라도 한 4조 원 정도까지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혁신 역량 및 노하우 개방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5년간 청년 한 1만 명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내 벤처 프로그램 C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고, 그 500개 과제 지원하며 현재 연간 400억 원 수준의 산업협력 규모를 한 1000억 원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
하고 이제 코드를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문재인 정부의 고민을 덜어줄 투자 규모다라고 이 투데이 뉴스에 나왔고요. 삼성 육성 인재 약성 고용 창출은 정부가 할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삼성이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삼성이 180조 원 투자에 대한 이 발표는 결국에 문재인 정부와 코드 맞추기 시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이 2015년도부터 17년간 3년간 투자 규모는 151조 원이었습니다. 지난 3, 4년간의 투자와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번 발표의 특징은 청년 고용과 스타트업 지원, 산업협력, 그 다음 협력사 지원 등 개방, 공유와 상생 협력에 상당한 방점이 찍혀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현 정부의 경제 코드와 어느 정도 색깔을 맞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표의 논란 여부를 떠나 현재 불확실한 그 한국 경제에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삼성은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3년 동안 180조 원의 투자를 모두 집행키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이 경제 발전에 있어서 엄청난 그 마중물 효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국내 투자 130조 원 투자하게 됐을 때 과연 주요 투자 예상 지역이 어딜까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반도체 부분인데요. 이 반도체 부분은 삼성이 가장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 규모는 약 한 100조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에서 엄청난 투자를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반도체 현재 세계 1위입니다. 현재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최근에 그 삼성이 이제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를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이어서 추가적으로 한 100조 원 이상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아무래도 이 평택이 상당한 큰 규모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4대 미래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투자하는 분야가 바이오, AI, 5G 전장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삼성은 미래의 먹거리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바이오 분야입니다. 이 바이오 분야에 이미 송도에 투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도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이제 설립함으로 해서 이 바이오 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이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이제 투자할 뿐만 아니라 일단 나머지 있는 분야가 AI 5G 전장 부품인데요. 과연 이 AI 5G 전장 부품은 과연 어느 쪽에다가 투자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게 같이 이렇게 그 공부하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예상 지역, AI 5G 전장 부품은 과연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까요? 라고 한번 이제 보게 되면, 기사를 한번 중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만금은 정부 정책으로 보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와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새만금의 혁신 성장을 견인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등 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 연구 용지를 중심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조성을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연구와 평가 등의 그 시설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삼성에서 하고자 하는 투자의 방향성과, 그리고 지금 이번 정권에서 새만금 어떤 개발의 어떤 4차 산업혁명 중심지를 키우려고 하는 이런 코드하고 어느 정도 마저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성은 3년간 180조 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만 명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삼성의 강점인 반도체와 정보통신기술, 즉 ICT 기술인데요. 그 디스플레이 기술을 자동차에 확대 적용해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전장부품 기술을 송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렇듯이 새만금에도 지금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평가 등의 시설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서울과 수도권 지방을 포함한 전국에 4곳에서 한 5곳 정도 교육장을 마련을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이제 봤을 때 삼성이 가고자 하는 AI 분야와 지금 현재 자율주행 전장부품 개발 뭐 이런 부분들하고 또 지금 새만금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하고 어느 정도 좀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은 이제 전장산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자, 삼성그룹이 한국 GM 군산공장에 투자자로 뛰어나오면서 투자를 가정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은 전라북도 도민에게 오래된 빚이 존재해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를 촉구하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2011년도에 삼성이 신재생에너지 부분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겠다, 2030년도까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업이 철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라북도에 상당히 이제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철회를 했을 때 만약에 삼성 입장에서 이 새만금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라고 하면 사업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투자를 다시 할 것이다라고 전라북도 도민들하고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새만금의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삼성이 개발할 수 있는 기대치가 점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삼성은 미래 먹거리를 전장사업으로 정할 정도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 장비 산업에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새만금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하고 상당히 또 이제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라북도에서 전장산업은 블루오션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과 지금 삼성이 추구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맞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국내 볼보지나 다름없는 그 자율주행 전기 상용차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새만금을 중심으로 국내 전진기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를 떠나서 정부 손에 쥐어져 있는데요. 정부는 빠르면 오늘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경영 방향과 전라북도의 상황이 오버랩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군산공장이 삼성이 전장사업을 뛰어들기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예상인데요. 삼성과 독립해서 운영되는 하만 등과 같은 계열사를 통해 군산공장을 전장산업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GM 부평과 창원공장과 같이 군산공장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지정받아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삼성그룹은 국내 투자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인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국내 일자리 창출과 국내 투자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군산공장 투자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르면서 삼성그룹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호기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군산공장은 전장산업을 출발하기에 투자의 최적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삼성은 일찍이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라고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번 정권의 어떤 흐름에 발맞추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삼성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개발 방향성과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새만금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먹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100년 대계를 보았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마중물로서 그 새만금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성 투자의 효과를 보겠는데요. 송도 바이오 송도하면 이제는 삼성이 이제 바이오 투자로 유명한데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튼이 장비 벤처 연구소 다 모였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송도 1호 기업인 셀트리온이 그 15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에피스가 송도에 자리 잡은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던 외국 기업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송도는 간척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노 센터장은 2008년 가천대가 이길 여암 당뇨 연구소를
송도에 세울 당시만 해도 허허벌판에 드문드문 건물이 있었습니다. 세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비슷한 시기에 삼성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 진출을 선언하면서 송도가 어떻게 보면 급속도로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송도가 발전한 계기는 바로 삼성이 이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 투자 효과가 발생을 했는데요. 바로 이것처럼 이제 새만금도 전장부 분야 AI, 5G 이런 것들 4차 산업혁명을 일궈낼 수 있는 그런 산업군들이 이 새만금에 자리매김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날 이 송도처럼 상당히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새만금 개발에 집중하는 정부입니다. 거기에 발맞춰가는 삼성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의 4대 미래사업 중 일부 사업을 새만금의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게 보이는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을 개발하려고 하는 정부와 그리고 새만금 정책에 발맞춰 가려는 이러한 삼성의 코드가 맞는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새만금에 그 삼성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송도에 이 삼성이 바이오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천지개벽이 일어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새만금 또한 삼성이 새만금의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의 어떤 시발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새만금은 엄청나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새만금 주변 일대에 집가 상승이 크게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새만금은 도로, 철도, 한중 경제협력 강화, 국토균형 발전 핵심 거점이면서 국제도시, 국제공항, 신항만,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까지 아우르는 대한민국 신경제수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삼성까지 삼성의 대기업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로 새만금은 크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가 될 것이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그 주변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분양하고 있는 부안과 그리고 김제 그리고 신태인읍 이런 지역들은 이렇게 새만금의 개발과 함께 집가 상승이 크게 작용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고객님들의 어떤 재산이 상당히 증식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은 이제 스마트한 투자가 대세입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를 공유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교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